신부체온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의 표피층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피나 피하 조직에서 발생하는 심부 쪽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 봉화직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봉화라는 것은 벌집의 방을 말합니다. 자, 벌집의 방처럼 생긴 섬유 조직에서 발생한 염증성의 질환을 봉화직염 셀룰라이티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한 정의 및 특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봉화직염의 정의 및 특징. 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성, 화농성, 감염성 질환이다. 정의를 보면은 어느 정도 어떠한 질환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아주 급성적으로 나타나고 세균이 감염이 되었다, 또 화농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저의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연부 조직, 봉화 조직에서 피부 온도가 상승되어 바로 그 부위에서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리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된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특징부터 한번 볼까요? 봉화직염을 연조직염, 봉소염, 플레그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근육의 급성의 광범성, 엄청 넓게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자, 확산성, 확 퍼질 수 있다. 수종성, 퉁퉁 붓는다라는 거죠. 화농성, 농이 생기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다. 상당히 중증으로 빠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의 남용자, 또 당뇨병 환자들한테서는 자주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의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환자분들은 심부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 피부온도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괴사성 근막염으로 발전할 경우 폐혈증과 피부 개상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증으로 빠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봉화직염의 원인입니다. 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다 균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저의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부위든 간에 염증이 발생한다. 그게 눈이든 코든 연부 조직이든 염증이 발생하는데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지 못하고, 왜? 모공이 다치니까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시상하부에서는 모공을 닫아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열 에너지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바로 그 쏠린 부위가 연부 조직, 봉화 조직에서 그쪽으로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려서 발생한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봉화직염의 증상을 하나하나 가지고 왜 제가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로 주장하는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봉화직염의 증상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실까요? 자, 많이 붓게 되고요. 좌우 부어 있는 게 다를 수가 있죠. 자, 붉게 홍반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을 해보죠. 자, 먼저 국소적인 홍반. 국소적인 홍반과 누르면 아통이 생기고요. 자, 대체적으로 오한 발열이 생깁니다. 급성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오한 발열이 생기는데 갑자기 심부온도가 확 내려가면 갑자기 모공이 확 닫힙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는 순간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때 발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우리가 몸을 떨어서 오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연히 염증에 있어서는 부종이 생기죠. 염증의 5대 증상 잘 아시죠?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길 때는 부종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수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고 그때 조직에 윤기 현상이 생깁니다. 수포, 농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때 강력하게 더 밀어내면은
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혈관이 출혈이 될 수도 있겠죠. 힘에 의해서. 그래서 출혈에 의해서 피부 괴사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봉화지겸이 만성화될 경우에 있어서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폐혈증,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 계속 악화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봉화지겸이 또 왜 발생하는지 그 발생 과정을 제가 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봉화지겸의 발생 기전입니다. 자, 모든 질환은 세포의 손상, 세포의 기능 저하로 발생한다고 그랬죠.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압력, 온도, pH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세포 손상을 받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능이 떨어지고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때 열 발생량이 줄어들면서 심부 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가고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손,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닫혀버립니다. 자,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된다. 바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요. 자,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되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죠. 자,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쏠린 부위가 봉화 조직입니다. 염부 조직입니다. 자, 그쪽에 온도가 올라갈 때 염증이 생기고 응력이 강해질 때 자, 수포, 결절이 생길 수 있고 홍반, 압통, 오한, 발열, 부종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때 봉화지겸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봉화지겸을 그러면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바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높여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봉화지겸의 또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봉화지겸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왜 봉화 조직에 염증이 생겼나? 열 에너지는 랜덤하게 이동합니다. 어느 부위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분도가 낮아지면서 모공이 닫혀버리고요.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게 염부 조직으로 확 갔을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한 발열은 왜 생길까요? 심분도가 낮아질 때 오한, 칠링 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공이 닫히고 열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때 발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열 발생량이 증가할 때 발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왜 수포나 결절이 생기나? 바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 때 수포, 결절, 조직의 융기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국소적인 홍반이 생기나? 당연히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홍반이 생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화지겸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봉화지겸의 치료입니다. 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대증 치료죠. 자, 염증에는 항생제,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제제, 가려움증에는 항히스타민 제제 쓰는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3대 치료 원칙을 가지고 있죠.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안지제, 속을 따뜻하게 데펴서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제, 발한 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 방출시키는 약제, 또 청열 해독지제, 자, 염증과 가려움증을 치료해주는 약제를 써서 우리가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그런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대체적으로 좀 모든 음식은 익혀서 드시고 부드럽게 드셔야 한다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요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 여건에 따라서 심부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요법인데요. 운동은 좀 반드시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해주세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자꾸 운동을 해서 땀을 내주시면 심부온도도 좀 또 적극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요법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심부온도를 올려서 피부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봉화직염에 대해서 제가 정의, 또 원인, 정상, 발생 기전, 궁금증,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자,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